자, 그럼 우선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문중 땅이고 농사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혹이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정 후보자는 일부 논은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논입니다. 1,500제곱미터 면적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 98년 2월 이 땅을 1,600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MBC 취재진에게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한테 물어봐야 알아. 그렇구나. 자기 집안이 뭐야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2필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구입한 땅으로 정 후보자는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이 땅의 가격을 6억여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 땅 역시 정 후보자는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습니다. 농지법상 소작은 금지돼 있는데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쌀도 쌀. 쌀로? 예. 얼마나 주세요? 뭐 쌀을? 쌀 한 2가마 되지. 4가마. 네, 별도할 때 한 번씩 오고.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농장 뭐 이런 것도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저는 거기 위치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과의사 바쁘잖아요.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성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힌 정 후보자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자 98년 구입한 도계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으며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할 거면 새 정부에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도 청와대와 인수위의 시각차는 컸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집을 사고 팔 때 주택수에 따라 최고 세율을 75%까지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대폭 강화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인수위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급한 상황이라 취임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 정부부터 세 부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심을 거듭하던 기재부는 최종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임기도 중 정책을 바꾸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수술 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폭등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탓을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각을 세웠지만 청와대는 임기 안에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900여 명, 하루 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 50일 만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을 감안해도 예상보다 감소 속도가 빠른데요. 이번 주에 방역당국이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까지 허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하루 최대 4,400여 명까지 방문했던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달 중순부터 방문자가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PCR 검사소 맞은편 신속항원검사소도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 클리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자가검사 키트 대신 코로나 완치 이후 생긴 증상을 적는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 오미크론 이후를 내다본 조치이기도 합니다. 앓은 인구의 한 10% 이상은 장기, 롱 코비드를 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민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회복에 발목을 잡아왔던 위중증 사망자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격리 지침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제외하고는 전폭적인 수준의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거리두기 완화에 앞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과 확진된 직장인들을 위한 유급휴가 사용 보장 등 선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거점 도시를 사수하기 위해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전쟁 상황 취재하고 있는 김건휘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전쟁이 잠깐 이 소강 상태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이막이 곧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주황색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게 보이실 텐데요. 러시아군이 독성 질산 가스탱크를 폭파시켰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질산 탱크를 터뜨린 건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물든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데 곧 이 지역에서 양국의 결전을 예고하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군이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전열 정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최근 위성 사진에 러시아 장갑차 대포 같은 걸 실은 병력이 이동하는 게 포착됐는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역 전세에 따라서 양국 간의 향후 협상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과 흑해 연안까지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강력히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서방을 상대로 적극적인 무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перейдуть до ще більш масштабних дій на сході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ожуть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проти нас ще. 다음 달 9일 2차 대전 전승기념일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의 공세가 강력할 것이다. 탱크, 전차 같은 게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재래전 양상의 전쟁이 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온 난민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수용시설 앞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멤버 B는 생일이 12월 30일인데요. 현재 만으로 26살이죠.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일단 만 나이는 27살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생일이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건데도 29살이 됩니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연나이라는 것도 있죠. 군대 입소 기준 같은 데 쓰이는데 B의 연나이는 이런 경우에 28살이 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나이가 3개나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법적 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는 나이를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2002년생 황세빈 씨. 우리 나이로 올해 21살인데 만 나이를 묻자 한참을 고민합니다. 만으로 하면 몇 살인지 기억나세요? 만으로 하면 19살. 외국에선 19살, 일부 법에선 20살, 친구들 사이에선 21살.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이에 본인도 외국 친구들도 헷갈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만 나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2살? 한두 살 정도 이렇게 많게 적용이 되니까. 아예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복잡한 설명이 불편해 나이 대신 태어난 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 나이를 이렇게 헷갈려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하다 보니까.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법에서 쓰는 연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까지 그저 서로 헛갈려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선 행정에선 큰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나이는 30살 미만. 그런데 접종 현장에선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를 두고 우왕좌왕한 겁니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만 나이로 적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적어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런 행정 혼선과 법적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